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왓플릭스. 두둥. 안녕하세요. 방송국 여자들의 왓플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진행을 맡은 로맨스와 판타지 좋아하는 꽁찔입니다. 미장센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호입니다. 전체 활랑가와 음악을 좋아하는 조조입니다. 이번 주도 그 코로나로 창마 없이 저희 셋이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네, 건강한 모습으로 창마 곧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 창마에게 기를 모아주세요. 얍. 네, 오늘도 댓글로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부터 가져볼게요. 169화. 와, 169화에 저희 그 실종 소재로 한 추천편 1부에 까날님이 1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뭐 출석 체크하면은 까날님 1등 하실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까날님은 자영업 하신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콘텐츠를 섭렵하실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진짜 엄청 바쁘시던데 그러니까 그 와중에 우리 거를 들으시고 그 와중에 추천작들도 보신다는 거잖아요. 진짜 영광입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되게 이번에 후원을 많이 해주셨네요. 166화 저희 피땀 눈물 청춘 가슴이 갑자기 되게 갑자기 아련한 제목이네. 가슴이 웅장해지는 스포츠물 추천 에피소드에 애물단지 부인님이 5000캐시를 후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162화 더 글로리 2부에 리제이님이 2300캐시를 후원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애물단지 부인님이 리뷰도 남겨주셨는데 평소에는 플로로 들으신대요. 플로로. 네, 저희가 플로에도 올라간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업당하는 영화들에 감사해서 가로하고 특히 조종님 추천작들이 제 취적. 후원하고 싶어서 팟빵까지 가입했어요. 아이고. 저한테 주시는 건가요?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아무튼 애물단지님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솔직히 팟빵 앱 다운받아서 가입하는 거 정말 쉽지 않다. 진짜. 은근 진짜. 와, 진짜 팟빵에서 우리 뭐 줘야 된다. 그러니까. 와, 진짜 감사합니다. 플로에도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초파카루네님이 예전에는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여러 이유로 어려져만 가는 그런 친구들이랑 영화 같이 보고 싸떠는 그 시간을 제게 돌려주셔서 마음 다해 정말 감사해요라고 따뜻해. 너무 좋아요. 따뜻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야사시. 뭐야? 일본인이 갑자기 다정하다고 수즈메한테 얘기했던. 야사시. 몰라요. 스미마세입니다. 일본어 잘하시네요. 아니 그 애니메이션으로 배웠어요. 또 얘기하잖아요. 자막만 봐가지고 저 오마이랑 오이시밖에 몰라요. 저는 스즈메밖에 몰라요. 스즈메. 아무튼 너무 따뜻한 댓글 감사합니다. 다정해요. 힘이 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화는 저희가 3인 3세 영업을 하기 전에 이번 주 문생 예스. 네, 들어볼 건데 오늘의 주인공은 조조입니다. 네. 저는 오랜만에 진짜 강추추추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죠? 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뮤지컬 보고 와서 캐츠 오잉또잉이었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별로 엄청 흥미롭게 보지 못했다라는 걸 문생으로 말씀드려서 되게 아쉬웠는데 이번에 또 뮤지컬을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인생 작품을 만났다. 태어났으면 봐야 된다. 와. 식스라는 뮤지컬인데요. 네, 식스. 6인데요. 식스 더 뮤지컬이라는 작품이고요. 코엑스 아티움에서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내한이에요. 그래서 영국 배우들이 한국에 와서 3주 동안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나갈 때는
내렸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아쉽네. 하지만 다행인 점은 한국판을 한다는 거. 4월부터 몇 달간 한국 배우들 버전으로 또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미리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일단 엄청 짧아요. 뮤지컬인데 80분도 안 하나? 엄청 짧고 영국 국왕이었던 헨리 8세의 왕비 6명의 삶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요. 왕비 6명이 나와서 약간 팝 콘서트처럼 해요. 뮤지컬이 아니라. 그래서 되게 작은 무대에서 뒤에 밴드 막 하는 시녀들 밴드가 있거든요. 시녀 밴드, 여왕의 시녀여서 그들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반주를 하고 여왕들이 레이디 가가처럼 나와서 입고 막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캐츠 마냥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근데 그 여왕들이 그냥 여왕이 아니라 하나하나 여자 팝 가수들을 레퍼런스로 했어요. 누구는 비욘세, 누구는 아델, 누구는 아리아나 그란데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들의 약간 창법을 닮아 있고 노래 넘버들도 어떤 건 되게 많이 들어본 아델 발라드 같고 어떤 건 되게 막 릴리 알렌의 귀여운 노래 같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역사 이야기인데 처음엔 이게 뭐지? 하고 너무 새로웠거든요. 너무 낯설고. 근데 나중에는 그냥 이거는 케이티 페리 콘서트 같은 느낌? 진짜 레이디 가가 콘서트 같은 느낌? 같이 호응을 하고 확 하고 막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르고 그냥 80분 동안 같이 그 여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응원하면서 보는 작품인데 세상에 이렇게 뮤지컬이 흥겹고 즐거울 수가 있나?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 뮤지컬 관람 문화가 되게 좀 딱딱했다고 느꼈거든요. 되게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소리 내면 안 되고 서로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뮤지컬을 최근에 접하다 보니까 조금 조심해서 보려고 하는 게 있었어서 뭔가 보고 나면 좀 긴장되더라고요. 근데 이건 되게 콘서트 같아서 진짜 신나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 노래도 너무 좋고 진짜 재치 있고 요즘 사실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작품이에요. 몇 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되게 현대적이고 엄청 여성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작품이어서 보고 나면 뽕이 막 차요. 그래서 꼭꼭 보셨으면 좋겠고 한국 버전은 이제 뭐 손승연, 김지호 뭐 이런 되게 유명한 우리나라 여자 뮤지컬 배우들이 나오셔서 이제 그 여왕 역할을 맡는데 한국어 버전 노래들도 들어봤는데 예고편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또 다른 느낌으로. 그래서 한국판이라도 꼭 보시면서 이 새로운 뮤지컬 관람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저 너무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때 우리한테 막 꼭 보라고 했던 네, 거예요? 아무도 답장 안 했던데요. 제가 보고 와서 너무 재밌어서 카톡에 여러분 제발 봐주세요. 3월만 하니까 제발 봐주세요 했는데 씹혔다. 3월이 끝나가고 있다. 그게 이거구나. 진짜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추천. 네. 뮤지컬 보고 싶네요. 네. 그 뮤지컬에 주는 그 특유의 에너지가 있는데. 맞아요. 쏙 반하고 왔어요. 좀 아직도 들어요, 노래. 추천 감사합니다. 피가 뜨거워지는 네. 조조의 분생. 절절 끓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을 좀 해볼 건데요. 이번 주 주제는 지난 화에 예고한 것처럼 판타지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우리가 마음을 빼앗긴 매력적인 판타지 애니메이션. 두 분이 어떤 걸 추천해 주실지 궁금한데 키워드 하나 이야기해볼까요? 저는 아이언맨. 아이언맨? 네. 조조는? 요괴. 요게? 저는 고양이. 뭔지 알 것 같... 요게 고양이 아이언맨. 네, 오늘도 키워드를 들어도 순서를 정하기는 어려운데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할게요. 고양이 가보겠습니다. 네코. 네, 일단 제가 추천하고 싶어서 들고 온 작품은요. 고양이의 보은입니다. 에이. 왜? 님들 두 사람은 너무 그 애니메이션 저기 빠삭들이니까 그렇죠. No. 이거 학교에서 틀어준단 말이에요. 진짜로? 네. 조전의 학교가 좋았네. 좋은 학교네. 아니, 저는 사실은 이 영화를 안 봤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항상 그냥 보고 싶었다.
보고 싶은 영화였는데 파리 사욕을 채우고 오신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양이의 보온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일종의 약간 브랜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보신 거예요? 어머, 이번에 봤어요.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이게 2002년작이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오래된지 몰랐다? 2002년작이라고. 20년 전이에요? 2006년쯤은 됐을 줄 알았어요. 6년, 7년. 꽤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이번에 처음 봤고 20년이 지났으니 영업을 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알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이게 지브리 스튜디오 작품인 것도 난 몰랐다? 그림체가 좀 달라요. 달라요. 감독이 달라. 그래서 보면서 되게 지브리네? 라고 생각해서 또 되게 신기했고 이게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제 은퇴를 할랑말랑할 즈음에 새로운 차세대 감독을 찾은 아직도 안 함. 너무 웃기다. 찾나 안 하나 이렇게 하던 와중에 만든 작품이고 모리타 히로유키라는 감독이 한 작품인데 이분이 좀 이렇게 안타까운 것이 약간 지브리를 이끌 차세대 감독으로 주목을 한참 받다가 요 고양이의 보온하고 끝났더라고요. 어디 가셨어요? 그냥 나왔어요. 이제 지브리에서 감독 안 하고 그러니까 가끔 같이 그림을 그리거나 한 적은 있는데 감독을 다시 하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근데 작품 너무 좋은데. 작품 왠지? 좋았고 호평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미야자키 하야오가 워낙 그 거장이니까 그 사람을 이을 감독으로 뭔가 이렇게 평가를 잘 끌어내는 거가 단순히 실력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일단은. 그렇죠. 그리고 고양이의 보온이 되게 좋았지만 당연히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이래저래 자리를 잡는데 실패하셨다는 비하를 알게 됐고요. 어쨌든 간에 왓챠에 사람들 남겨놓은 리뷰 같은 것도 쭉 봤는데 이 작품에 대한 팬은 확실히 되게 많아가지고 이 감독이 이어서 지브리를 이끌었으면 지브리가 더 되게 재밌는 곳이 되었을 텐데 아쉽다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저도 보고서 좀 이해를 했습니다. 좀 약간 색깔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기존의 지브리 작품들과는. 이 영화는 개봉 당시 한국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봤고요. 특히 이제 이 주인공 목소리에 이케와키 치즈루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이케와키 치즈루가 한창 이제 청춘 스타로 일본 영화 많이 찍을 때 이걸 했어요. 조제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 나왔던 그 주인공 배우입니다. 참고로 한국판은 김서영 배우가 하루여카 주인공 역할을 했고 북미판이 재밌다? 북미판이 앤 해서웨이가 주인공 목소리를 연기했었더라고요. 그때 한창 또 앤 해서웨이 청춘 스타로 그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런 거 할 때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영화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주인공 이름은 하루입니다. 주인공 하루의 하루는 요즘 어딘가 준비하셨나요? 재치 넘치네요. 요즘 어딘가 살짝 꼬여 있습니다. 말하자면 노잼 시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학교 가는 것도 힘들고 즉 지각이 잦고 엄마와 둘이 살고 있는데 당연히 집안일 거들어야 할 것도 많고 하지만 귀찮고 힘들어서 엄마한테 미루고 또 짝사랑하는 남학생이 있는데 그 남학생은 이미 예쁜 1학년과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삶이 좀 재미가 없는 거죠. 뭔가가 잘 안 되고.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랑 하교하는 길에 이상한 고양이를 마주쳐요. 이 고양이가 누가 봐도 이상한데 뭐냐면 약간 반지 상자 같은 작은 예쁜 선물 상자를 소중하게 입에 앙 하고 물고 우아하게 걸어가고 있는 고양이를 만납니다. 그래서 저 고양이 뭐야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고양이가 길을 건너려고 하다가 차에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되게 본능적으로 친구가 들고 있던 라켓을 갖고 달려들어가지고 고양이를 구출을 해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네 이러면서 이제 고양이한테 괜찮니? 라고 하면서 고양이를 싹 봤는데 이 고양이가 우아하게 두 다리로 일어서더니 몸을 이렇게 할 거는 고맙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지금은 바빠서 먼저 가봐야 되는데요. 꼭 보온할게요 이러면서 이제 유유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람 하면서 이제 하루가 엄마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웃으면서 너 어릴 때도 그랬어. 너 고양이랑 이야기 나눈다고 무슨 말 했냐고 물어봤더니 고양이가 세상 사는 게 힘들다고 했다고 이러면서 엄마가 막 깔깔깔깔 웃는 거야. 너 어렸을 때도 웃겼다 얘 막 이러면서 그래서 하루가 그랬너? 이러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잠들어 있던 하루가 이상하게 울어 제끼는 고양이들 때문에 깨서 밖에 나가 봅니다. 근데 골목길에 행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마에 이제 어떤 뚱뚱한 고양이를 태우고 고양이들이 행진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다리로. 보디가드 고양이들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주변을 살피고 그 앞뒤를 이제 그 약간 하인으로 보이는 고양이들이 이제 뒤따르고 있는 아주 기묘한 행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상한 행렬이 하루네 집 앞에 멈추는 거예요. 게다가 하루를 보고 나오시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오늘 구한 그 고양이가 사실은 고양이 왕국의 왕자 룬이라는 그 왕자고 가마에 탄 이 고양이가 고양이 왕국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를 구해준 하루에게 보온을 하겠다면서 앞으로 하루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거라는 알쏭달쏭한 말과 두루마리 하나를 안겨주고 떠납니다. 근데 저는 이 애니메이션이 번역이 너무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번역이 너무 귀여워요, 진짜. 그리고 되게 말맛이 나게 잘 했어요. 정말 이제 행복 시작일 거라는 그 말을 하면서 이제 갔는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아마 아실 텐데 고양이들이 그러니까 자기한테 밥 챙겨준 사람 집 앞에 쥐를 놓는다던가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기준으로 선물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루한테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이제 고양이가 좋아하는 강아지 풀이 마당 한가득 이렇게 막 있다던가 학교에 가서 사물함을 열어보니까 그 선물 상자가 잔뜩 쌓여있는데 열어보니까 다 쥐들이라던가 이런 되게 고양이가 좋아할 것 같은 선물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뭐야 이러면서 되게 약간 곤란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진짜로 곤란한 일이 생겨요. 뭐냐? 룬의 색시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룬은 고양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사람인 하루가 고양이의 색시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룬 멋있어요. 스포하지 마세요. 자, 가능? 네, 하루는 이제 그냥 곤란한 게 아니라 무조건 고양이의 색시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영화가 전개가 되는데요. 이 영화를 추천하는 이유 첫 번째. 네, 정말 보는 내내 미소가 만연했습니다. 저 진짜 약간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한 미소를 띄우고 본 영화는 진짜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보고 나서도 행복하더라고요. 되게 이 영화가 전달하고 싶어 하는 주제도 되게 사랑스럽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엄청 사랑스러워요. 두 번째. 방금 그 조조가 살짝 얘기했는데 고양이에게 설렐 수도 있다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진짜 두 마리. 네, 그 하루가 만나게 되는 그 고양이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줄거리 소개할 때는 언급이 안 됐는데 룬의 색시가 되는 걸 막기 위해 모험을 떠날 때 조력하는 고양이가 나와요. 이름하여 바론 남작. 이름부터 치명적이야. 간지가 나. 그래서 그 젠틀맨 남장님, 네, 치명적입니다. 그 등장씬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원래 동상 같은 걸로 이러고 있다가 맞아. 황혼 그 노을이 싹 지면서 햇빛이 비치니까 눈이 반짝하더니 또각또각 촥 하는 거. 까마귀랑. 맞아. 햇빛이 오로지 남자에게 조명이 아주 싹 꽂히죠. 진짜. 그 어떤 남자 주인공 등장신보다 늑대요 강동을 해준 뛰어넘는 잘생긴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네, 치명적인 캐릭터가 나옵니다. 목소리가 그리고 너무 멋있어. 멋있죠. 목소리 성우가 아주 멋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 영화의 리뷰들 사람들이 올린 거 보면은 다들 아직도 바론 남자가 생각난다고. 어릴 때 다들 큰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진짜 고양이에게 반할 수도 있다는 걸 알려준 이상형. 네. 치명적인 남자가 나옵니다. 세 번째,
러닝 타임이 짧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것 장점이죠. 같아. 75분밖에 안 해요. 진짜요? 그렇게 음. 짧았어요? 너무 좋아. 몰랐네. 진짜 좋아. 너무 좋고요. 네 번째, 음악도 좋아요. 음. 다 좋군요. 네, 그래서 음악도 영화다. 되게 기분 좋게 만들어준 음악들이 나오는데 대표곡 바람이 되어라는 곡이 진짜 좋죠. 이거 진짜 좋고 그때도 되게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들어도 되게 좋은 음악이 있고 특히 애니메이션이랑 되게 잘 그 찰떡이라서 맞아. 보고 나면은 계속 듣고 싶은 그런 음악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때 모든 방에 피아노 학원에서 모든 음. 방에 애들이 그걸 다 치고 있었어요. 아 진짜. 띵동띵동.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게 무려 20여 년 전에 영화니까 지금 보면은 또 되게 좋을 거거든요. 사실 이거 되게 애들이 봐도 좋고 어른이 봐도 좋은 그런 애니메이션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뭔가 나도 약간 인생 좀 재미없고 꼬이는 것 같고 좀 그럴 때 이 영화를 한 편 보면서 힐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어렸을 때 그거 보고 거기서 부타라는 하얀 고양이가 나오잖아요. 그 고양이가 이제 그 바론 남작한테 가는 길을 알려주는 동네 고양이 같은 애였는데 얘가 이제 하얀 고양이를 찾아가야 되는 이게 하루가 하얀 고양이를 찾아야 돼서 막 동네 하얀 고양이들한테 막 말을 걸고 다니는 걸 보고 하얀 고양이를 찾으러 다닌 적 있어요. 어렸을 때 저도 고양이 사무소에 네, 가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저희 동네는 하얀 고양이가 없더라고요. 있을 리가 없지. 아쉬웠다. 근데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기억이 하얀 고양이를 찾으러 다녔던. 막강한 캐릭터죠. 네, 부타. 부타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그리고 되게 좋았던 게 이게 고양이들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타 꼬리를 잘린 꼬리를 만들어놨어요. 길냥 애들 보면 맞아. 이렇게 꼬리 잘린 애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들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보면서. 진짜. 부타야 무타요? 무타인가? 무타? 부타는 뚱땡이라는 뜻이던데. 돼지가 부타니까 부타. 뚱땡이. 아닌가? 맞아요. 뚱땡이라는 뜻이었어. 안 본 지 좀 돼서 기억이 가물하네요. 부타. 약 375번 정도 본 것 같은데 아무리 좀 됐네요. 엄청나게 많이 보셨나 봐요. 진짜 좋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짧아서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봤던 것 같아요. 무타라고 하는 것 같은데. 무타예요? 무타인가 보다 그럼. 무타는 무슨 뜻이지? 그 뚱땡이라는 뜻이었는데. 무타라고 나오긴 한데. 그래요? 무타인가 보다. 그럼 무타겠지? Sorry. 죄송합니다. 잘못된 정보. 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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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그 스즈메 문단 속에서도 나왔던 인트로의 그 일본 애니메이션 특유의 시작 방법 있잖아요. 아침 먹고 자전거 타고 학교 가는 거. 맞아. 고양이의 보온으로 그걸 처음 접했거든요. 그거 고양이의 보온을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되고 나서보다 그 앞에 거기가 좋아요. 걔가 처음에 학교 갔다가 일이 터지고 그 무슨 라켓 같은 걸로 구하고 나중에 고양이들이 학교 사물함에 선물 갖다 놓고 막 그냥 그 되게 그 청량하고 조금의 재밌는 일이 생기는 일상 정도? 딱 그 느낌이 좋아요. 그게 약간 귀여운 소동 같은. 일본의 아침이 부러웠어요. 되게 개운해 보여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영화의 마지막도 되게 좋았어요. 엔딩을 맺는 방식. 이 노잼 시기에 하루가 이 우당탕탕 소동을 겪고 난 다음에 어떤 하루를 시작하는지가 나오거든요. 엔딩에. 그게 좋더라고요. 어딘가 좀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네, 고양이의 보은까지 들었고요. 저희 이제 나머지 두 사람의 영업판은 다음 화에 넘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둥.